오전 오행 강의를 맡게 된 박보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행 강의를 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또 이제 똑같은 내용을 하고자 하니 스폰서님께서는 늘 항상 새로운 분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또 반복적으로 들으면 아무래도 지겹잖아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조금 재미있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내용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이 채소의 진짜 이름이 무엇일까요? 어, 브로콜리죠. 브로콜리죠. 그죠? 그런데 이 브로콜리를요.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웃었거든요. 자, 이 브로콜리를요. 어떤 할머니는 블로킬이라고도 부르시고 브루클리, 보리꼬리, 그리고 브로콜리, 그리고 다행히도 중국산이 아니고 국산 브로커입니다. 네, 국산 국산 브로커인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브로콜리라고 정해져 있는 명칭을 가지고도 어떤 분은 보리꼬리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브로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브루클이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본인만의 편향된 생각 속에서 사물이나 어떤 이야기 정보를 만났을 때 본인만의 이야기로 해석을 해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메이도요. 아메이라는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고 아메이라는 그 정확한 명칭이 의미하고 있는 고유의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메이를 보고도 A라고 해석을 하시고 B라고 해석을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본인만의 생각과 외부의 어떤 생각과 합쳐져서 그거를 조금 부풀리기도 하시고 또 조금 이렇게 낮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로콜리는 이름이 정확하게 브로콜리라고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아메이도 아메이라는 정확한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보릿골이라든지 브로커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잠깐은 접어두시고 내가 생각했던 게 어쩌면 조금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같이 저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천지에는 당신이 몽상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본인만의 몽상 속에서 천지에 깔려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라든지 사람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이 나만의 몽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만의 이 꿈을 찾아가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저의 스토리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렸던 나이였었는데 그때는 제가 다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2살쯤 대학생 시절이었죠.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남편을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친구가 밥만 먹고 오라고 해서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이 오빠가 제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 이제 제 남자친구는 대학생이었고 이 지금의 남편은 직장인이었거든요. 저랑 나이 차이가 5살이 나는데 저는 대학생이었고 남편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학생인 남자친구보다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자꾸 뭘 사주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돈이 없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이 오빠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오빠만 만나면 맛있는 걸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홀라당 넘어가게 되어서 22살에 만나서 25살에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불러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할 거면 계속 만나고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 헤어져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결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무남동녀라서 형제가 없어요. 혼자밖에 없는데 저희 엄마 아빠한테 가서 직장 생활을 2년도 채 하지 않은 채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깜짝 놀라시죠. 무슨 결혼이냐. 그치만 저는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빠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채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살 5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을 조금 가르치는 생활을 하다가 27살쯤에 아기가 생기게 되고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서 정말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하기 전부터죠. 코리아 세븐 지금은 이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오픈을 해 주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한 8년 정도 진득하게 잘 다니다가 결혼을 하고 한 1년 전쯤이 지났을 때 무던히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의 말로는 가장의 이런 무게가 느껴져서 직장 생활만으로는 본인이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 보니까 '아 내가 이때까지 편의점 오픈을 정말 많이 했으니 나만의 편의점을 가지면 난 정말 대박이 날 수 있겠다.'라는 그 착각으로 본인이 편의점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남편의 자영업이 시작이 되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일을 도와주면서 정말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뭐 꿈이라고 하면 사치죠. 꿈도 없이 정말 그냥 아기를 키우는 것만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아이 엄마들이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 속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수입을 가지고 쪼개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일을 하다가 아이가 한 3살 2 살쯤 되었을까요? 이렇게 살다가는 남편과 평생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을 하기도 했었고 뭔가 '죄가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운동을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제 남편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내가 이때까지 아기를 열심히 키웠으니 나를 위해 500만 원 정도는 투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500만 원을 받아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요가 자격증을 따게 돼요. 요가 자격증을 따게 되고 따고 보니까 운동이 너무 또 재밌어져서 필라테스도 너무 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도 따게 되면서 지금까지 한 8년 정도의 강사 생활을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아메이 사업을 하고 저녁에는 또 센터에 나가서 이렇게 필라테스 강사로서 또 즐겁게 운동도 가르치는 운동 전도사로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니 오빠만 믿고 결혼을 했는데 그 믿었던 오빠 때문에 제가 더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오빠만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 오빠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 소개를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남편의 이야기를 쪼끔 드리자면 제가 저희 남편의 이 자영업을 통해서 정말 이 어떠한 현실 점검이라는 거를 제대로 피부로 맞은 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전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 남편 처음에 이제 세븐일레븐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편의점이 지금처럼 이렇게 즐비하지 않았었고 투자금도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편의점을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하나를 하다가 조금 괜찮으니까 2개를 오픈을 했어요. 또 괜찮거든요. 3 개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4 개를 오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번째 가게는 인제 GS25라는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저희 인제 시부모님도 같이 편의점을 운영을 하게 되시고 온 가족이 편의점을 운영을 하게 되는 그 인제 저희가 속된 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부르거든요. 24 시간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제외하고는 문을 닫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본사 모르게 문을 닫게 될 경우에는 가게를 폐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약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정말 뭐 새벽 2 시건 4 시건 직원이 없을 때는 무조건 이 대기조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튀어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이 편의점이거든요. 근데 이 편의점을 무려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답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살았었고 이 편의점을 하다가 한 8년 차쯤 되었을까요? 그때쯤 되었을 때 갑자기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게를 기점으로 한
20 발자국 정도 가니까 CU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CU에서 또 10 발자국을 걸어가니까 또 똑같은 GS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매출은 당연히 반토막이 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 직원을 줄이고자 하니 이 주인이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은 뭐 친구의 결혼식이라든지 가정에 뭐 경조사는 물론이고 정말 단순한 가족의 뭐 여행이라든지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지긋지긋한 편의점을 한번 벗어나 보자라는 생각에서 '아 그럼 요즘 트렌드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 봤더니, 그때 당시에 저가 커피가 아주 유행을 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명지에 놀러를 갔다가 우연히 인제 하삼동 커피를 보게 되었는데, 와 1,500 원에 이 정도 맛을 내는 커피면 어느 동네 차려도 대박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짧은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삼동 커피를 아주 야심차게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삼동 커피를 운영을 하다가 또 이제 친구의 권유로 또 코인 세탁방도 같이 운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장사는 정말 거의 다 해 봤던 것 같아요. 장사라는 장사는 다 해 봤고, 그때 당시로는 그 장사라는 것이 무언가 인제 우리의 삶을 더 나아주는 도구라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 하삼동 커피에서 정말 이 피와 뼈와 살을 모두 다 갈아 넣고, 나중에는 인제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본인만의 또 인제 그 야망이 생기죠. 그래서 뭐 빵도 쪼끔 구워 보고 싶고, 그리고 또 뭐 빙수도 쪼끔 해 보고 싶고, 요리도 한번 해 보고 싶고, 인제 이런 자꾸 인제 허황된 꿈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면서 이 하삼동 커피가 3 평이었어요, 3 평. 3평 가게였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다른 메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천장에 있는 큰 매장으로 인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무려 1억 5천 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이금방이라는 개인 브랜드를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그렇죠. 가게를 오픈할 때는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은 생각으로 오픈을 하게 되지만, 정말 슬프게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닥치게 되면서 저희 남편은 점점 가게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 힘드니까 인제 뭐 팥빵도 해 보다가 뭐 눈꽃 빙수도 했죠. 빙수도 해 보다가 안 되니까 유행이라는 소금빵도 했어요. 소금빵도 해 보다가,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브런치 카페까지 해서 낮에는 브런치 카페로 뷔페를 운영을 하고, 저녁에는 인제 약간의 주류를 파는 그런 이제 펍 같은 것을 운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랬어요. "아빠는 집에 들어오는 날이 언제야?"라고 물어볼 정도로 늘 가게에 매여 있고, 이 손끝에 고름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손끝에 항상 고름이 잡혀 있었거든요. 너무 물을 많이 손에 담그고 있고 늘 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손끝에 고름이 차서 이 응급실에 가서 고름을 터뜨리는 게 일상이 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인제 쳇바퀴 같은 굴레 속에서도 그게 잘못된진 몰랐었어요. 모르고 '아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템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수입의 속성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정말 단 한 번도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언제까지?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만나 뵙지 못했다면 정말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정말 하마터면 평생 열심히 성실하게만 살 뻔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 우리 남편의 소득이 어쩌면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조금 다른 생각의 전환이 되게 된 그런 아주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정말 이런 자영업을 오픈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을 전달을 하러 가거나 또는 누군가를 만나서 아미 사업을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그거 말고 번듯한 매장을 차려 놓고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장사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 드렸지만 요 장표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저희가 인제 이 가게를 오픈을 할 때 아주 많은 브랜드들을 알아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인제 아주 많은 그 컨설턴트 분들과 이렇게 또 상담을 또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 두 가지의 브랜드를 놓고 고민을 한 가지 더. 벤티 아시죠? 더 벤티라는 브랜드가 이 하삼동을 오픈할 당시에 부산에 매장이 두 개밖에 없는 아주 작은 사업체였거든요. 20대 친구들 두 명이 정말 경차 한 대를 끌고 사업 설명지를 들고 다니면서 "저희 사업에 투자해 주세요, 투자해 주세요." 할 만큼 아주 작은 기업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벤티는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았었고, 이 하삼동 커피는 아주 작은 평수에도 오픈을 할 수가 있었고, 10% 같은 경우는 매장은 너무 예쁘고 컨셉도 괜찮았었지만 기준이 20평 17평 이상이 되어야지만 오픈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장소에 이 매장을 오픈을 할 수가 없었고요. 결국에 저희가 선택한 것은 하삼동 커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 최초에 이제 가맹비가 들어가고 교육비, 그다음에 인테리어비는요. 4평의 매장이든 20평의 매장이든 인테리어비는 동일해요. 그래서 작은 평수의 가게를 오픈할수록 어쩌면 손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저희는 4평을 오픈을 했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4천만 원 정도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 머신, 그다음에 제빙기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면 기기만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초도 물품 비용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스푼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거기서 쓰는 이런 컵의 홀더 이런 것들도 이제 모두 본사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다 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넣으면 한 3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는 로열티를 내지 않았지만 로열티를 내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로열티를 내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5평에서 7평 또는 10평도 되겠네요. 10평 정도의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아주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잡았을 때요.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10평 이상을 오픈을 하시기 때문에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투자금이 들게 됩니다. 그 정도 투자를 해서요. 이제 매출이 1,900만 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메리카노를 2천 원 정도라고 쳤을 때 하루에 잔수로 치면 한 200잔 정도? 그 정도를 판다고 하면 정말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직원이 무조건 시간당 2명씩은 돌아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비용은, 이제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제 밑에 보시면 10%랑 비슷해요. 화살표 빨간 색깔 보이시죠? 한 250에서 270 정도의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이 이익은요, 단순히 내가 그냥 250을 번다라는 그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 남편이 가게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서 밤 9시에 마감을 하는 그 시간 대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250에서 2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1억을 투자를 했지만 내가 가지고 오는 나의 시급이 250에서 270 정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나 작은 돈이죠. 순이익을 보시면 23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이 정도 이익이 나왔었냐고 물어보니까 인건비랑 월세를 빼고 나면 정말 본인이 손에 쥐는 돈은 250에서 많이 잡으면 그달에 300 정도를 잡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저희 남편이 편의점을 여러 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점포에서 한 180에서 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한 500에서 600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편의점을 2개에서 3개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3개 이상의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저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정말 돈을 너무 정말 정말 많이 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된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또 카페 이제 이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거는 정말 제가 산 증인으로서 또 보여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남편은 요거는 이제 저희 남편의 얘긴데 제가 이제 요렇게 조금 이야기로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은 슬프게도 저희 남편이 가게를 그만두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리가 그냥 임대로서 비어 있게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현실 점검이 정확하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투자를 했지만 나에게 남는 것은 머리에 원형 탈모와 그다음에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허리 디스크, 정말 많은 이 몸의 질병들을 안게 되었어요.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의 나의 이 살과 피와 뼈를 갈아 넣는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우리 집에 미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정확한 현실 점검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인제 인제 친한 친구의 가게에서 인제 일을 쪼끔 도와주면서 엔잡으로 요즘에 그 배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희 남편도 이제 저녁에는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몰랐었는데 이 이금방 커피를 그만두기 6 개월 전부터 저희 남편이 그 월세를 충당하기가 힘들어서 저녁에는 이렇게 엔잡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제 매일 왜 집에 늦게 들어오냐고 전화를 해서 늘 구박을 했었는데 이 라이더를 하면서 그 월세를 충당을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짠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금방 커피를 운영을 하면서 저녁에 엔잡으로 일을 할 때 얼마를 벌었었어?"라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특히 인제 3040 친구들은요. 하나의 월급 봉투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서울은 더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직업을 인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배달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투자금이 일단 필요 없고요. 그리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새벽에 나가든 저녁에 나가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력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어떠한 조건을 하나도 인제 조건을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장 오늘 그냥 내 차를 들고 나가든지 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들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배달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 자영업자인 김땡땡 씨는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투잡으로 배달 일을 나섰대요. 조건 없이 투자 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는 배달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4 시간씩 한 달에 20일 꼬박 쉬지 않고 일한 김땡땡 씨는 한 달에 얼마를 벌었을까요? 자 보시면 평균 이제 가게를 끝 8 시에 문을 닫고 8 시부터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일 4 시간씩 주말 포함해서 토, 일, 월, 화, 수, 목 요렇게 일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주 5 일에서 6일 정도. 그리고 이 배달은 건당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비가 오면 건당 이 배달료가 올라가고요. 비가 또 오지 않으면 건당 이 배달료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배달이 몰리다 보니까 또 건당 이 배달의 이 금액이 올라가고 또 평일 같은 경우는 배달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 배달 건당 금액이 또 낮아집니다. 이제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바뀌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건당 3,000원에서 3,500원 정도를 받는다고 쳤을 때 최대한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게 20건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20건 정도를 했을 때 일 평균 수당이 한 7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7만 원 그리고 또 지출이 있겠죠. 이제 보험도 내야 되고 유류비, 중간에 커피도 한 잔씩 사 먹어야 되고 이제 고용산재보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 보면 20일 내가 일 지출을 빼고 6만 원 정도를 번다고 했을 때 12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이 120만 원을 아메이 사업에서 브론즈 빌더라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구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120만 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저희 남편이 몸이 아프거나 또는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본인이 나가지 못하면 이 120만 원은 추가 소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처절한 노동 소득의 끝장판이 저는 이 배달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잡으로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일이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조금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위에 친구들도 그렇고 이 엔잡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배달 일이 또 무서운 게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또 건강을 잃게 되고 그 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수입마저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또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인제 엔잡으로서 이 배달도 아니고 자영업도 아니다. 그러면 직장도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아메이인데요. 이 아메이를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메이를요, 조금 간단하게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아메이가 플랫폼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플랫폼 사업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저희 남편이 하고 있는 이 라이더 있죠. 라이더. 이 라이더는요, 어떤 일이냐. 떡볶이가 먹고 싶은 나, 마라탕이 먹고 싶은 나의 친구, 그리고 아구찜이 먹고 싶은 우리 엄마를 이 마라탕과 아구찜과 떡볶이를 만드는 업체와 연결을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 플랫폼에 주문을 받은 저희 남편이 이 제품을 들고 배달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이 플랫폼, 쿠팡이나 또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이 없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 플랫폼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메이는요, 어, 우리가 오늘 먹어도 되고 내일 먹어도 되는 떡볶이, 마라탕, 아구찜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써야만 하는 생필품을 통해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필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직접 연결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 필요한 제품을 전달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 라이더와 이 아메이를 하는 내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나는 내가 직접 플랫폼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저희 남편은 플랫폼의 소유주가 될 수는 없다는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는 내가 매일매일 소비하는 생필품을 나를 통해서 아메이에 있는 제품과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 그렇게 일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자, 네, 아메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메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생필품을 전달을 하게 되죠. 이 생필품을 통해서 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5가지 타입의 그 인생의 유형이 있대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타입에 속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저에게 딱 맞는 적성의 타입을 찾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은 있지만 돈은 없어요. 어떤 분이실까요? 전문직, 그죠? 1번 백수, 그죠? 백수죠. 시간은 있지만 돈이 없어요. 이분들 이제 백수인데요. 백수가 될 수도 있고 취준생,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주부들도 되실 수가 있겠죠. 이분들은 시간은 많지만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시간은 없지만 돈이 많아요. 어떤 분들이실까요? 전문직, 그죠?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또는 아주 바쁜 자영업자도 될 수가 있겠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은 없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대요. 대부분의 우리 삶이 이렇죠. 직장인들, 그죠? 어, 이제 본인이 보통은 대부분 2번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우리 삶은 3번에 속한다고 합니다.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정말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가야 되고 무언가 하나를 사더라도 그 돈을 모아서 또는 할부를 내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죠. 3번에 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4번은요. 돈도 있고 시간이 있대요. 근데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4번, 5번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4번과 5번 조금 달라요. 자, 4번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어, 아까 2번의 삶에서요. 은퇴를 하신 분들이 4번의 삶을 살게 되신대요. 근데 이분들은요. 특징이 내가 너무너무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서 이걸 일구었기 때문에 돈을 잘 쓰시지 못한대요. 아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번의 삶은요.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태어나 봤더니 시간도 많고 돈도 많더라. 그래서 이 5번의 삶이 저는 너무 적성에 잘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5번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우리가 5번의 삶을 살지 못하고 무덤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아메이는요, 이 5번의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메이를 아는 것만 들어도 나는 금수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5번의 삶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또 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요즘에는 이제 경제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사사분면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 사사분면에 숨어져 있는 어떠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사분면을 조금 해석을 해 보았는데 그냥 이제 누구나가 이 왼쪽 분면의 사람과 오른쪽 분면의 사람이 있는데 이 이 네 타입의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인제 부를 위해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인제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사분면의 사람들을 구분을 할 때요. 단순히 부의 크기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사분면의 사람들은요. 각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대요. 그 가치관이 뭔지 한번 보실 텐데 일단 이 분면의 사람들은요. 직장인이죠. 직장인. 이 직장인들은요. 안전하고 확실한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안정이라고 합니다. 안정. 불안정 속에서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속해 있던 S 분면은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해야만 한대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인제 위쪽 인제 위에서 누군가를 지시를 내리셨을 때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내 손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통 독립을 원해서 자영업을 하시게 되죠. 이제 이분들은 독립이 가장 큰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B 분면에 계신 분들은요. 이제 비즈니스 오너죠. 이분들은 놀랍게도 어 최고의 가치관이 부의 구축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부를 구축하는 방법은요. 돈을 버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멤버를 찾거나 시스템을 찾아다니신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고 어떤 시스템과 그리고 최고의 멤버를 통해서 나의 부를 구축을 하는 것이 이분들의 목표 그리고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부면에 있는 I 분면의 이분들은요. 내가 일하지 않고 돈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가장 큰 가치관은 재정적인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정말 힘든데요. 제가 이 아메이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이 이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을 가장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면요. 아무리 왼쪽 분면에 있으신 분들이 오른쪽 분면에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도 그분들은 오른쪽의 분면의 일들을 직장인 또는 자영업처럼 하시게 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이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듣고 반복하시면서 내 가치관을 안정과 독립이 아닌 부의 구축과 재정적인 자유로 옮겨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이 오른쪽의 분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정말 멋진 건물들이 많고 멋진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건물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 분면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가치관을 배우는 일이 또 아메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5%의 인구가 95%의 5%의 인구만이 이 95%의 돈을 차지를 하고 있고 오른쪽 분면의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맞바꾸지 않고 알지만 본 적은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 그리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쪽 분면으로 이제 입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대단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 장표를 또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저희 남편처럼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제 필라테스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출근을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고 제가 출근을 하지 않으면 저는 강사료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이 아주 처절한 이 노동 소득이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아메이를 조금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제 아메이는 저희 남편처럼 돈을 들여서 어떠한 가게를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마트를
무자본으로 오픈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제 소개를 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인제 이금만 커피 저희가 카페를 오픈을 하면 초대를 하죠. 초대를 해서 "커피 마시러 와. 맛있는 거 먹으러 와." 초대를 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마트를 오픈을 해서 저희 아메이 마트에 사람을 초대를 해요. "놀러 와서 구경 한번 해 봐. 이런 제품도 있고 저런 제품도 있어. 그리고 한번 써 봐. 써 보고 좋으면 야 소문 좀 내줘 봐봐. 그리고 너도 이 제품이 너무 좋으면 나처럼 마트 사장이 되어 보는 건 어때?"라고 제안을 한번 해 보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시간을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마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마트가 대박 날 때까지 내가 내 마트가 잘 됐던 것처럼 모든 노하우를 다 풀어서 도와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메이의 어떤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뭐 부의 구축을 위해서 정말 하지 못한 일을 막 열심히 그리고 남들이 못할 일들을 해낸다기보다는 그냥 나의 마트를 오픈을 해서 그곳에 있는 생필품을 통해서 누군가를 초대를 하고 그 초대를 한 사람이 우리 제품을 써 보고 감동을 하시면 그 감동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도 이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해 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그분이 오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인제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가게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인제 신제품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게 되죠. 소금빵이 유행을 하면 소금빵을 만들어야 되고 탕후루가 유행을 하면 탕후루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아인슈페너가 유행을 하면 아인슈페너라는 커피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 제품은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개발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마트를 소개를 하고 그들이 또 마트를 오픈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인데 그러면 이 아메이 사업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고품질, 친환경, 안전한 제품, 할인제 가격은 물론이고 100% 환불이 가능하죠. 그리고 인제 가게를 하면서 가장 인제 힘든 일은 손님들이 다 드시고 와서 "너무 맛이 없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면 사장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계속 오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를 보지만 100% 환불을 해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내가 100% 환불을 해 드리더라도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가는 어떠한 마이너스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 또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월세가 들지 않고요. 장사의 가장 힘든 점이 직원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죠. 직원의 인건비가 들지 않고 제품 개발에 노력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자본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누구나에게나 사업의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물론 그 엔잡으로 선택하시는 라이더도 사업의 기회는 제공받을 수 있지만 그 플랫폼이 사라지게 되면 이 사람은 사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사업의 기회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생필품은 끊이지 않고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생필품을 끊이지 않고 사용을 하는 한 우리는 자산 소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산 소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분면의 오른쪽 분면으로 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재산을 이 부를 만들어서 이 부를 우리 아이들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부모님도 함께 공짜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간단하게 인제 아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뉴트릴라이트는 이제 9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엔 주위에 그 일종의 다단계라고 하죠. 저희 제품 말고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그중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피땡이라는 회사가 지금 너무너무 갑자기 급부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위에 아마 이 아미 제품을 전달을 하러 가시면 "나 피땡 먹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마 한 분쯤은 꼭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 제품을 제가 쪼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제품은요 일단 원재료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본사에 문의를 해도 그 부분은 공개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재료가 어디에서 온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제품의 원산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제품의 정확한 함량도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판매자죠. 소개시켜 주시는 판매자분을 통해서 소비자가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판매자분들의 이야기 하나만 듣고 정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믿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똑똑한 소비자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내용을 제가 잘 숙지를 하고 소비자분들에게 전달을 조금 해 드리면 그분들도 '아 어쩌면 건강기능식품도 원재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알고 먹을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우리 제품은 만들어져 있고, 저는 인제 소비자분들을 만나거나 또는 인제 저희 제품을 전달하러 갔을 때 가장 많이 보여 드리는 것이 요 농장 사진이거든요. 요 사진은 제가 이제 어젯밤 한 11 시경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희 아메 어플에 들어가시면 요렇게 이제 라이브 스트림이라고 해서 저희 현재 실시간 농장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색깔이 예쁘죠. 그래서 이 카메라가 막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것을 잘 살펴보시다 보면 이 스프링클러가 물을 주는 것도 보이고, 농부가 여기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뭐 "너희 농장이 있으니까 뭐 농장이 있다고 하던데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이걸 보여 드리면 "정말 농장이 있네."라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농장 사진만 보시더라도 정말 어떤 허상의 농장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 농장에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메이는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어떠한 다른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땡, 그다음에 유땡땡 그런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only one의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베스트가 아니고요. 정말 only one 뉴트릴라이트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많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농장 사진을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소개를 하실 때 제 농장이라고 소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농장이 있는데 나 이런 농장에서 재배를 해서 먹고 있다. 너도 나의 농장에서 이 좋은 제품들을 조금 가지고 너 나의 농장에서 재배되는 이 제품들을 먹어 봐."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또 되게 흥미를 느끼실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좋기도 하지만 뭐 아티스트리의 감동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특히 특허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죠. 저는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고 놀랐었던 것이 이 염색약 하나에도 특허가 있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이 염색약이 뭐라고 머리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염색약이 특허를 받은 내용을 보시면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샴푸도 물론이죠. 그리고 머리에 pH 산도를 맞추어 주어서 머릿결이 햇빛을 보는 중에도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고 색깔이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비싸지 않지만 특허가 담겨 있는 아주 귀중한 제품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아티스트리도요. 과학자들이 다 다르대요. 동양의 아티스트리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다르고, 서양의 아티스트리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다고 하거든요. 즉 그만큼 특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R&D 개발과 이 과학자들에게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더마 아키텍트 너무 지금 핫하죠. 오늘 제 피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더마 아키텍트를 사용을 하고, 저는 사실 모공 개선도 많이 좋아졌지만 피부 결 자체가 너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피부를 만졌을 때 이 피부가 뭐라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솜털이라고 해야 되나요? 솜털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제가 인제 소비자분 중에서 관리를 해 드리는 분이 계신데요. 이제 이분이 살이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를 누군가를 만날 때 자꾸 그분들이 다이어트를 했냐고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셨더니 '턱선이 올라가서 다이어트가 한 것처럼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 더마 아키텍트가 얼굴을 작게 만들어 주는 정말 마법의 이 홈케어
기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저희 남편의 유일한 단점이요. 이 얼굴이 엄청 크거든요. 머리가 커요. 그때 당시에는 큰지 몰랐어요. 큰지 몰랐는데 이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까 얼굴이 엄청 큰 거예요. 큰바위 얼굴처럼. 저희 아들도 얼굴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형 수술을 다 할 수 있는데 키를 키우는 것과 이 얼굴을 줄이는 건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얼굴을 줄일 수 있는 이 더마 아키텍트가 나와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열심히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또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더마 아키텍트를 열심히 해서 얼굴 사이즈를 또 줄일 수가 있고 지금도 저희가 인제 웰니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제품이 또 출시가 되게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누군가를 만나면 이제는 건강 이야기를 빼고서는 이야기 대화가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속에서 우리만의 차별점을 가지고 저 또 웰니스 플랫폼을 이용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인제 옵티미스트 저도 받아서 또 인제 집에 설치를 했는데 정말 티슈를 대놔도 이게 티슈가 젖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미세한 입자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또 옵티미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옵티미스트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정말 인제 이렇게만 봐도 뭐 더마 아키텍트 그다음에 웰니스 플랫폼, 옵티미스트만 보시더라도 정말 내가 어떠한 노력을 1도 기울이지 않고 회사에서 준비해 주는 이런 귀중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내가 사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서 팔아서 전달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기회를 내가 이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된 제가 준비를 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을 나중에 인제 쪼금 궁금하시면 인제 스폰서님께 여쭤보시면 너무너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브론즈 빌더 있죠. 브론즈 빌더를요. 요 100만 원 정도를 내가 처절한 노동 수익을 통해서 창출하시고자 하면요. 저희 남편처럼 4 시간 20 일을 꼬박 쉬지 않고 일을 하셔야지 100만 원을 버실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한 타임당 강의를 나가게 되면요. 35,000원에서 40,000원 정도의 강사료를 지급을 받거든요. 그러면 제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받고자 한다면 최소 3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40 시간의 수업을 해야지만이 제가 12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수업이라는 것이요. 정말 에너지 소모도 많고 내 몸을 이용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정말 온몸 마디마디가 쑤셔서 바로 누워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길어봤자 한 10년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이 일도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는 순간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수업 때마다 하거든요. 즐겁게 하고는 있지만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가면 돈이 되고 나가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는 그런 소득이 아니라 생필품이라는 그런 아이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평생 연금이 나오는 그런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일을 아메이를 통해서 만드신다면 너무너무 멋진 인생을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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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더해져서 지금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 스폰서님께 이 사업을 전달을 받았을 때요. 너무너무 두렵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 한번 해 보자.'라고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성과도 낼 수가 있었고 요리를 못하는 나였지만 지금은 뚝딱뚝딱 보리빵도 구울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쭈뼛쭈뼛 남에게 가서 아메이 말도 못하는 저였는데요. 지금은 누군가를 보더라도 이렇게 저의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스폰서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른 여러 친구들과 모여서 재미있게 미팅도 주관할 수 있는 정말 단단한 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또 인제 케언즈 초대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초대장을 받을 수 있었던 시발점도 제가 하고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또는 어떤 일을 알아보실 때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해야겠다. 하지 않아야겠다.' 그 갈림길에서 수많은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후회를 하더라도 저는 선택을 해 보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저희 스폰서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선택이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데요. 선택의 순간들을 모으면 우리 그게 라이프가 되고 인생이 되죠.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게 바로 삶의 질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혹시나 인제 이 아메이 사업을 '내가 정말 해도 되는 일일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일까?'라고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선택이 나중에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내가 정말 그때 선택하길 정말 잘했었지. 아메이가 아니었다면 나의 인생이 어쩌면 힘들어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후회감이 몰려오지 않도록 지금의 선택을 정말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공유하고요. 네 그래서 순간 선택을 잘 하셔서 정말 멋진 인생을 함께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